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제시 의원들이 제명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의회나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이 지난 2달 동안 폭력사범 52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대중교통이나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폭력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개최하는 아시아축구연맹 AFC A급 지도자 강습회가 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은퇴한 축구 레전드 이동국 선수를 비롯한 축구 스타들이 참여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녀온 50대 부안 군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인천검역소에 항공기와 공항 내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제시 의원들이 제명된 게 석 달 전쯤입니다. 그러나 두 의원이 제명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하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시의회나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폭언이 민의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너라고 방송 안 했냐? 방송 지금 보여줄래? 제가 꽃뱀입니까? 야, 꽃뱀 아니었어? 김제시 의회는 부적절한 관계 논란을 빚었던 두 의원을 결국 제명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관 징계 아닌 제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북 지역 지방의회에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제명된 의원들은 최근 김제시 의회 결정에 불복해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소명 기회와 같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 또 품위 유지 위반을 들어 제명한 것은 너무 과도한 결정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취재진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전 여성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소 제기 중이잖아요. 의원님 입장을 좀 담으려고 하는데. 지금 밖에 있어서 전화하기는 좀 그래요. 김제 지역 시민단체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잇따라 반발했고, 김제시 의원 전원은 최근 소송을 취하라는 촉구안을 제명된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불륜 여성 의원이 의회에 다시 등원하게 되면 김제 시민들은 또다시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사회적 공분까지 불러일으킬 공산이 불보듯 뻔한 이치다. 앞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진 의장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새로운 의장도 뽑았습니다. 그렇지만 제명당한 의원들이 소송에 나서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지역사회는 다시 혼란을 우려하는 상황.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전북지방경찰청은 대중교통이나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폭력행위를 벌인 527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60%가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40에서 5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폭력사범 가운데 혐의가 엄중한 15명은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녀온 50대 부안 군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가 공항버스를 타고 부안 집으로 돌아온 뒤 다음 날인 7일 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전북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 한국사회정치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군산과 익산 지역에서 해수유통 찬성 비율이 72.4%와 79.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설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로 진행됐습니다. 공동행동단체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해수 유통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개최하는 아시아축구연맹, 즉 AFC A급 지도자 강습회가 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은퇴한 이동국 선수를 비롯한 축구 스타들이 참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남원 200문화체육센터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내 전북 현대에서 공격수로 활약했던 이동국 선수 등 유명 선수들이 눈에 띄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개최하는 아시아축구연맹, 즉 AFC A급 지도자 강습회가 오는 11일까지 남원에서 진행됩니다. 축구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축구 이론과 실습 지도를 위한 전문 교육들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너무나 이 공기도 좋고 이 주변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운동하기에 최적화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여기 남원은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찾고 싶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개최하는 A급 지도자 강습회에는 이동국 선수를 비롯한 전남 드래곤즈 최효진 선수와 포항 스틸러스 황지수 지도자 등 스타급 선수와 지도자 2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AFC A급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면 프로축구 K리그의 코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A급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한 뒤 고등학교 이상의 전문팀에서 5년 이상 지도하면 B급 지도자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급 지도자는 국가대표팀과 K리그 감독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A급 라이센스 교육을 이번 남원에서 하게 됐는데요. 너무 날씨도 좋고 청정지역 남원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교육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교육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지도자 교육은요, 오전에 오전 오후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이론하고 실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피곤할 수 있는데 남원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런 좋은 자리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원 지역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체육 시설 등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강습회를 유치한 남원시는 전문 체육인들의 전지 훈련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와 정치권 그리고 고창군과 부안군이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부창대교 건설에 승부수를 띄웠다는 내용입니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 계획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잇는 15.04km 길이의 2차로를 신설 확장하는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사업이 단 한 차례도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부창대교는 지난 2005년 기본 설계 용역이 마무리된 후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됐으며 지난 2012년에는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반대에 부딪혔고 지자체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가 겹치면서 국토교통부의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부창대교 건설이 빠졌습니다. 8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 익산국토관리청 등이 부창대교 건설에 뜻을 함께하고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부창대교의 공식 명칭도 노을대교로 합의하고 기획재정부를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연내 완료할 방침으로 일괄 예타 사업에 부창대교가 포함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부창대교 건설이 완료되면 새만금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선운산 도립공원을 연결하는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심 도로망이 구축되는 건데요. 이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해안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 역시 높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에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9일 열린 377회 정례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손 전 의장의 징계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송 전 의장은 지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전 의장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김제 지역에서는 지적 재조사 관련 민원에 대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제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금구면 서도지구에서 민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시 등을 상대로 지적 재조사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제시는 고충 민원을 공유하는 한편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약 사업을 시민들이 직접 검토하고 조정하는 주민 배심원 회의가 정읍시에서 열렸습니다. 무작위로 뽑은 주민 배심원단 38명은 조정 안건으로 올라온 20개 공약 사업에 대해 토의와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공약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오는 30일까지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세에 대해서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천선미 고창군 부군수를 단장으로 편성한 지방세 징수반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등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군은 고액, 고질 체납자는 채권 압류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이 어려워진 지역 청년층들을 위해 창업 지원에 나섭니다. 순창군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 희망자 한 곳당 소요 사업비 가운데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스 제조업으로 창업을 희망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창업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전북도의회는 10일부터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합니다. 전북도의회는 9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2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11월 14일까지 36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27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0일부터 22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임실군이 지역 육군 제35사단과 활발한 지원과 교류를 통해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제35사단 신병 입퇴소식에 가족들을 위한 텐트 40여 동과 행사용 의자 400여 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달에 5천여만 원을 들여 15톤 덤프트럭에 장착해 사용하는 제설용 모래 살포기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우리 지역 맑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4도, 한낮 기온 14도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한낮 기온은 17도로 다소 오르겠으나 맑은 날씨로 밤사이 지면 냉각에 의해 아침 기온이 3도를 보이며 춥겠습니다. 화요일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임실 13도, 그 밖의 지역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차차 오르겠으나 아침 기온은 4도 안팎을 보이며 춥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새벽 사이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의 높이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